자,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은 스플링 버퍼링 캐시를 할 건데 이것도 대빵 중요한 거니까 한 10분 걸릴 것 같아. 대빵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스플링 하면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냐면 프린터기 생각하면 돼요. 프린터. 스플링 없으면 프린터기 안 돼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스플링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역시 어, 속도차입니다. 속도차 한번 볼게요. CPU랑 CPU 대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어떤 게 빠르죠? 어떤 게 빠릅니까? 당연히 얘가 상대도 안 되게 빠릅니다. 왜? 얘는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지스터. 메모리 중에 제일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CPU가 훨씬 몇십 배가 아니죠. 훨씬 빠르죠. 근데 프린터기는 요새 이제 레이저 프린터기 좋다고 해도 얘가 이제 막 나오는 속도가 느리냐 탁탁탁탁 아무리 샥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컴퓨터가 막 3.2 기가헤르츠 막 이런데 그 속도 그죠? 근데 얘가 아무리 빨라봤자 그죠? CPU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과제 레포트를 한 장짜리 A4 한 장짜리를 출력해야 돼요. 이게 프린터기야. 그러면 자 CPU가 이제 A4 예를 들어서 A4 레포트인데 두 장짜리를 출력해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야 출력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그럼 얘가 스프린터기가 진짜 나노 세컨드로 막 엄청 빨리 출력을 샥샥샥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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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CPU는 계속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장이 다 됐어. 그럼 두 번째 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얘가 엄청 빠르면 그냥 빨리 후딱 해버리고 말 텐데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아까 DMA나 채널에서 또 얘기했듯이 CPU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굉장히 중요한 애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들이 얘는 프로세서고 프로세서랑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내가 얘기해줬죠. 프로세스의 차이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엄청 많은 백그라운드나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얘를 점유해서 막 해야 되는데 바쁜 놈인데 프린터기 엄청 느린 이 프린터기가 심지어 내가 만약에 A4 막 50장을 뽑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CPU가 다 참견하고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얘는 미쳐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애들, 얘를 써야 되는 다른 애들이 아우성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CPU가 야, 프린터야, 너는 대빵 느리니까 그냥 인쇄할 거 있잖아요. 인쇄할 그 데이터들 그거를 어디다 넣냐 하면 이제 또 메모리 이제 기억장치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억장치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D램 컴퓨터에서 주기억장치로 쓰는 D램 실행 메모리라고 하고 하드디스크는 보조 기억장치죠. 그래서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저장 메모리라고 하는데 예, 당연히 D램이 훨씬 속도는 빠릅니다. 하드디스크보다. 예. 근데 CPU가 이제 인쇄할 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드디스크한테 넘겨. 그래서 야, 하드디스크 되게 크죠, 용량이. 그럼 공간을 하나 싹 이렇게 예약을 해랍니다. 방을 뭐 펜션 방 예약을 해놓고 여기 인쇄할 것들을 야, 여기다 탁 넣어놔요. 넣어놓고 이제 신경 끄는 거야, 얘는. 신경 꺼. 끄고 프린터한테 얘기해요. 프린터기가 여기 있으면 프린터기가 있으면 야, 너 내가 이 스풀이라는 이 펜션 예약한 방 이름은 스풀이에요. 스풀. 야, 스풀에다가 인쇄할 거 넣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져가서 해. 그리고 CPU는 뭐 합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일을 처리하는 거지. 쉽죠? 예. 그러면 프린터기가 알아서 이 스풀이라는 공간에서 하드디스크가 원래 속도가 느린데 프린터기보단 빨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프린터기가 이제 얘는 프린터기예요. 프린터기가 스풀에서 계속 데이터를 가져가서 인쇄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CPU는 다른 일을 한다. 그런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런 거 자체를 스플링이라고 하고 하드디스크에 이런 스풀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퍼링이라는 거는 뭐냐? 이쪽 구석에다 할게. 그래서 버퍼링 중요합니다. 이거는 약간 네트워크랑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 아예 그냥
완전히 다운받아서 보는 방법과 이제 유튜브, 너튜브죠. 너튜브는 어떤 겁니까? 실시간으로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밍. 시냇물 뭐 그런 느낌인가? 스트리밍, 시냇물인가? 스트리밍이라고 해요. 실시간으로 계속 받는다. 자, 근데 자, AB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제 버퍼링이 중요하냐면 얘가 A가 되게 컴퓨터가 빨라요. PC가 얘는 고속이야. 고속. 얘는 PC가 완전 10년 전 거야. 가난해. 그래서 저속이야. 저속이야.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반대구나. 예, 얘는 고속이고 얘가 고속이고 얘가 저속일 때예요. 저속. 또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영화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데 얘는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얘는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오자마자 얘는 바로바로 처리해서 사용자한테 계속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일로 달려가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한 100m를 이동하는데 달려가는 이 영상을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보내줬을 때 얘는 바로바로 그걸 실행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느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보내주면 얘는 바로 실행하고 그 다음 거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처리하고 그 다음 장면을 보내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거 딱 보여주고 나서 잠깐 또 멈췄다가 또 다운로드 되면 그때 좀 보여줘서 요만큼 딱 했다 또 멈췄다가 그 다음에 또 기다려야지. 왜냐면 얘가 느리니까 또 내려오면 또 요만큼 이동하는 거 보여주고 멈췄다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기서 그 보고 있는 사람은 암 걸리죠. 암 걸려서 예, 암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아예 속도가 빨라가지고 얘도 고속이고 인터넷 네트워크 속도도 빠르면 그냥 쫙 보여주면 그냥 다운로드 해주면 얘가 그냥 쭉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달려가는 걸 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늦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동하는 거 보여주고 멈추고 조금 이동하고 멈추고 조금 이동하고 멈추고 이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사이에다가 뭘 두냐면 이런 통이라는 거 이거 물통이라고 보면 돼요. 통 같은 걸 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영상을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놔 쌓아놔 쭉 쌓아놔서 어느 정도 이상 쌓아지면 그때 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게 조금 이렇게 이제 계속 줄어들겠지. 영상 쌓아놨던 게 이렇게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한 번에 여기까지는 다 못 보여줘도 여기까지 중간까지는 얘가 이동하는 거를 쭉 끊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버퍼링이 비워졌어. 그러면 또 잠깐 멈추고 또 이렇게 쭉 100% 여기 쌓아놨다가 100% 쌓아지면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속도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상 같은 경우에 큰 끊김을 최소화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버퍼에다가 쌓아놓고 일정량을 쌓아놓고 이제 일정량 쌓아지면 보여주고 또 속도 차가 생기니까 당연히 안 느려지겠죠. 그러면 또 버퍼링을 채워가지고 어느 정도 채워주면 또 보여주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사용자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볼 때 끊김없이 그나마 좀 퀄리티 있게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 이제 버퍼링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좀 약간 길어지는데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되게 여러분들 이해되라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캐시 매우 중요한 거죠. SRAM이죠. SRAM으로 사용되는 거고 이제 캐시의 어떤 플립플롭인가요? 얘가 예. 캐시가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메모리인데 빨리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캐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D램입니다. D램 주기억 장치, 그죠? 실행 메모리. 이 우리 컴퓨터예요. 그리고 얘는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니까 뭐에 해당이 되죠? 예, CPU죠, CPU. 지금 CPU 안에는 아이고 이 집합이 아이고 예, 왜 이러니? 자, 제어 장치죠. 예, 그냥 여기 할게요. 제어 장치 있고 뭐 연산 장치 있고
보통 이렇게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를 합쳐서 우리가 CPU라고 하는데 요새는 좀 개념이 바뀌어서 뭐가 들어가냐면 레지스터라는 게 들어가요.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지스터까지 합쳐서 CPU, 그러면 센트럴, 중앙, 프로세싱, 처리, 유닛, 장치. 그래서 우리가 CPU를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레지스터가 들어간 의미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는데 기억 장치 피라미드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꼭대기는 뭐죠? 레지스터. 그다음 뭐죠? 캐시, SRAM이죠. 얘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그다음에 얘는 보조기억 장치죠.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특징은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갈수록 고속이고 데이터 저장 용량은 저용량이고 또 뭐다? 비싸다, 고가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뭡니까? 반대죠. 저속, 속도 느리고 대용량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가, 싸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CPU는 보시면은 레지스터로 돼 있고 주기억 장치는 뭐예요? 세 단계죠.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레지스터가 결국 CPU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싹 가져와서 CPU가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어 장치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fetch라고 합니다. fetch 명령어를 가져오는 거. fetch, decode, execute 이걸 아셔야 되는데 fetch 그래서 명령어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분석한다. decode, decode 명령어를 분석하고 그 다음 뭐예요? 분석했으니까 실행시키죠. execute. 요새 뭐 인터럽트 뭐 이런 루틴 많이 좀 변경이 되겠는데 기본적인 거는 fetch, decode, execute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가져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CPU는 엄청 빨라. 빠르고 바쁜 애야. 그냥 가져와서 얘는 탁 잽싸게 실행해서 결과를 주고 또 달라고 해. 그 다음에 결과를 주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주기억 장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엄청 빠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거 일 처리하고 이제 두 번째 거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벌써 세 번째 걸 달라고 해.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 파업해버리죠. 예, 파업하죠. 나 도저히 일 못해. 파업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는 걸 두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지스터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있죠. 이 캐시 메모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주 쓰는 명령어를 여기다가 주기억 장치에서 CPU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아예 캐시로 옮겨 놓는 거예요. 네, 옮겨놔서 그렇게 되면은 CPU가 주기억 장치까지 갈 필요 없이 캐시에서 그냥 찾아서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그동안 얘는 숨통이 트이겠죠.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런 캐시 메모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가면은 마찬가지예요. 영풍문고, 교보문고 가면은 이게 아주 정확한 예인 것 같아. 우리가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런 책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가판대가 따로 있죠. 가판대가 별도로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것, 자주 쓰는 것들은 찾기 쉽게 해놓는 거죠. 그런 개념이 캐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찾는 시간, 어떤 가져오는 시간을 절약해서 주기억 장치한테 숨통을 주기 위한 게 캐시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